앞마당에서 어슬렁 한 달 동안을 어슬렁 하다 뒷마당 구경까지 다 한 다음에 가더라. 아, 저걸 강도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 강도 맞는데 요 상황이 되는 거죠. 상구 정지부장의 투시경. 이제 중국 얘기를 좀 전해드릴 건데 곁다리로 이 얘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미국 월가에서 신뢰하고 덩달아 저도 좀 이 양반이 한마디 했다 그러면 조금 좀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이죠.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제일 신뢰도가 높은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사람이 프라이빗 크레딧이라는 게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게 뭔가 그러고 잠깐 봤어요. 이게 프라이빗 크레딧이라는 게 일단 뭐 말은 알겠어요. 프라이빗도 아는 단어고 크레딧도 아는 단어인데 프라이빗 크레딧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봤더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출을 받는다, 기업이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죠. 근데 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죠. 일단 담보가 있기도 해야겠거니와, 그 다음에 네가 벌이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퍼센트도 분명히 많이 따지고 뭐 기타 등등 뭐 따라붙는 조건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은행에서는 돈을 못 빌리고 사모펀드나 뭐 이렇게 돈 굴리는 쪽에 가서, 야, 내가 좋은 사업이 있는데 돈 좀 빌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공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도 규제가 없어요. 규제가 없다 보니까 이게 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몽창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몽창 빌려줬다가 몽창 벌 수도 있지만은 몽창 떼일 수도 있죠. 몽창 제대로 떼이면은 사모펀드라 하더라도 이게 사모펀드의 돈도 여기저기서 제도권 금융기관도 막 잔뜩 여기다 투자해 놓고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게 제대로 떼이면은 이게 망하면은 금융권 전체가 난리 나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미국에 이제 월그린이라고 태생적으로는 약국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편의점처럼 잘 쓰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거는 CVS라는 약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그린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병원을 잘 못 가요.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실제로 의료보험을 적용받아서 보험금을 타먹기도 쉽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 죽어가면서도 병원만은 때려 죽여도 못 가겠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가 정신 있고 말만 있으면은 병원은 때려 죽여도 안 간다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아프면 어떻게 하느냐? 다 병원 갑니다. 약국 갑니다. 그 약국이 이제 CVS나 월그린이죠. 가면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 배가 아파요, 약 주세요 그러는데,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약국이 마트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물론 거기도 약사가 있어요. 약사가 있기는 있는데 그 약마다 이게 어떤 증상에 어떤 식으로 처방해야 되는지 설명이, 물론 이제 약 겉봉에 써있긴 써있지만은 그거를 대충 어디 아플 때 그래가지고 이게 쭉 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이 좀 붙어 있죠. 그래서 본인 필요한 약을 골라가요. 물론 그 중에 이제 좀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약들도 있긴 있지만은, 근데 이제 약만 파는 게 아니라 편의점 역할도 사실상 대신합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 마트 반 약국, 그래서 이래저래 좀 친하게 지내는, 미국인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기업을 최근에 이제 한 사모펀드가 매입을 하는데, 사모펀드가 또 이제 바로 이 프라이빗 크레딧을 이용해서 산 거예요. 그걸 두고 이제 다이먼이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거 슬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말하자면 사채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채 그러면은 이제 이자에 허덕이다가 우리가 죽는다는데, 다이먼이 얘기한 거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제대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부실이 쌓일 수가 있다. 이게 터지면은 진짜 감당 안 된다라는 위험인 거죠. 예컨대 기업 인수합병에 들어가는 대출 금액이면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 이런 금액이 어느 날 터진다. 만만치 않죠. 어쨌거나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말인데 좀 길게 드렸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이쪽입니다. 중국군이 태평양 지역에서 힘을 과시하고 다니고 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선이 두 개가, 노란 선이 이렇게 두 개가 그어져 있죠. 이게 이제 퍼스트 아일랜드 체인, 세컨드 아일랜드 체인. 그런데 아일랜드 체인 그러면 이제 열도, 열도, 제1 열도선, 제2 열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갖고 얘기를 해보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대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 언저리 해가지고는 제1열도선을 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좀 약간 좀 뭔가 좀 도발적인 행위로 이해가 되는데, 이제 제2열도선까지도 막 넘나들고 있다. 제2열도선을 넘는다는 것은 태평양 중심으로 쳐들어온다는 거죠. 좀 큰 제대로 한번 볼게요. 제1열도선이란 건 뭐냐면은 일본으로부터 해서 오키나와 거쳐서 대만에서 필리핀 안쪽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이제 요 선 따라서 그대로 가면 여기 말라카 해협 거쳐가지고 이제 그 석유 수송선이 돼요. 요게 이제 제1열도선이고, 제2열도선 그러면 이오지마 통과해서 괌 거쳐서 팔라우 해서 이제 호주로 이어지는 이쪽 라인이거든요. 이쪽에 이제 이쪽에 파푸아뉴기니 있고, 파푸아뉴기니는 여기구나. 그리고 이제 뉴칼레도니아 이쪽에 있고, 이쪽 라인인데, 지금 최근에 중국이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 바로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산동, 얘네는 항공모함 이름을 지명으로 줘요. 산동하고 랴오닝하고 항공모함 두 척이 기동선이 이렇게 됩니다. 중국 땅에서 휙 나와가지고 1열도선을 가볍게 통과한 다음에 막 휘젓고 다녔어요. 이게 산동의 움직임. 그런가 하면은 랴오닝의 움직임. 랴오닝이니까 이쪽이죠. 이쪽에서 쭉 내려와서 1열도선을 가볍게 통과한 다음에 심지어 2열도선까지 통과한 다음에 휘젓고 다니더라. 2열도선을 통과했다 그러면은 괌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태평양 전쟁을 생각해 보면은 이쪽이 2열도선 언저리가 처음에 이제 저기 뭡니까 하여튼 그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과 일본의 주요 격전지 전쟁들의 전쟁터가 이쪽 라인들이에요. 이 전쟁터 라인을 벗어난다는 건 뭐냐? 하와이로 이제 바로 넘어가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태평양 전쟁 1940년대 이래로 이거는 그냥 분명히 태평양이고 공해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땅에 중국이 들어갔다 들락날락 지 마음대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거보다 더 빡센 건 이거예요. 이게 지도가 이어집니다. 아까 요 보신 지도에 이제 남쪽으로 이제 쭉 내려가면은 요 지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호주 주변을 아예 중국 함대가 그냥 뺑 한 바퀴 돌고 지나가더라. 파푸아뉴기니하고 호주 사이를 지난 게 2월 11일이에요. 그러고는 그냥 보란 듯이 천천히 돌아가납니다. 여기 뉴칼레도니아, 사실은 뉴칼레도니아는 잘못된 호칭이에요. 이게 프랑스령이기 때문에 누벨 칼레도니 아니지, 기왕 프랑스식으로 할 거면 누벨 칼레도니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앞바다를 2월 20일경에 지냈다가 삥 돌아서 3월 4일에 호주 서쪽에 이쪽에 퍼스 있죠. 퍼스 앞바다를 지난 다음에 3월 한 8일쯤에 호주 서쪽 바다로 해서 말레이시아 쪽으로 빠져나가더라. 거의 한 달 동안에 보란듯이 호주 주변 해역을 샥 훑고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뭐지? 아니, 내 앞마당에서 이렇게 저기 살짝 엿보다가 어이 당신 뭐요? 그러면 아니 아닙니다. 그러고 잽싸게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어이 당신 뭐요? 그러는 거 아니 그러니까 잠깐 있어 봐봐. 그러면서 앞마당에서 어슬렁 한 달 동안을 어슬렁 하다 뒷마당 구경까지 다 한 다음에 가더라. 아 저걸 강도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 강도 맞는데 요 상황이 되는 거죠. 상황이 이쯤 되면은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대만이죠.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는 카디즈라고 하죠. 이제 항공식별구역. 우리는 맨 앞에 이제 한국에 그래서 K가 들어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자디즈가 되겠고,
하여튼 대만의 항공식별구역에 옛날에는 중국 비행기가 어쩌다 한번 들어가면은 이게 기사였어요. 이제는 기사가 안 돼요. 그냥 무시로 들어가, 무시로. 아무 때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대만이 여기 있고 1열도선은 대만 바깥쪽으로 있어요. 1열도선을 벗어났다 해도 이미 대만을 포위하는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심지어 2열도선을 넘나든다? 그러면은 필리핀까지도 이제 그 활동 무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대만은 말할 나위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대만은 말할 것도 없고 필리핀도 앞마당처럼 그리고 호주까지 지금 앞마당처럼 보란듯이 한 바퀴 돌고 가는 이 상황이 되니까 미국이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미군 기지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미군 기지는 알다시피 한국에 한 28,00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한 55,00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는 오키나와 포함되어 있고요. 오키나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괌 있고요. 기타 등등 이제 몇 군데 더 있어요. 딱 보면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한 제1열도선이라는 게 이쪽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제2열도선이라는 게 이쪽 라인이에요. 핵심 지역은 이쪽이죠. 여기 보면은 미군이 상시주둔하는 게 요 보라색이고요. 여기 필리핀에 보면 요 노란 점점점점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호주 북쪽에도 노란 점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로테이션 도는 데요. 그러니까 영구주둔 내지는 상시주둔은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배치했다가 뺐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필리핀 북쪽에 니들 가만히 있어 그러고는 말리려고 미군이 북쪽에 이제 함대를 출동시켰어요. 니들 여기에 오락가락 하지 마라. 근데 미군이 함대를 출동시켰는데도 아까 봤다시피 중국 항공모함이 이러고 다닌 거예요. 이게 현주소입니다. 딱 이 지도를 놓고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틈만 나면 한국 조선이 필요하다. 말은 바로 합시다. 한국의 해군이 필요하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해군이 그래서 절박하고요. 한국의 조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 미국의 해군을 재건하겠다라는 뜻이 되죠. 물론 2차 대전 말기가 되면은 미국이 거의 항공모함을 한 달에 한 척씩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그 공장을 제대로 돌리기만 하면은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걸 공장을 제대로 돌렸는데 장사가 안 되면 그 나중에 뒤처리가 골치 아파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배를 하도 안 맞는 지 오래됐으니까 기술력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조선업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고 나오는 건데, 말인즉슨 바로야지 한국의 조선업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지켜줄 해군력이 필요하다. 그게 미군의 자생적인 해군력이든 아니면은 한국이나 일본의 해군력이든 지금 한국이 이런저런 압박을 많이 받고 있죠. 지금 우리가 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거를 한 10조 원으로 지금 늘리자는 얘기죠. 나는 참 통도 크지. 이걸 한 2조 원 정도로 늘려도 정말 어마무시한 인상률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2조 원을 늘려도 100% 인상이잖아요. 10조 원으로 늘리면은 이게 1000% 인상인데, 와 정말 통도 커. 근데 사실 해군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미군의 조선을 도와준다 그러면 이거는 장사가 이런 10조 원 단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100조 원 단위가 되죠.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협력의 여지도 많고, 특히나 거래라는 거는 상대방이 없고 상대방이 갖고 싶어 하는 거를 내가 갖고 있을 때 거래가 됩니다. 상대방이 심지어 뭘 갖고 싶어 하는지 알면은 거래가 더 유리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그러한다는 걸 알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골치 아파하는 게 그거죠. 아니 우리가 여기서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같이 돌아왔으면은 중국이 또 우리 못 살게 굴 텐데, 이게 이제 겁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우리 못 살게 굴면 우리 피곤한 것도 알잖아요. 그래서 골치 아픈 건데, 다만 이건 있어요. 이거를 중국이 나댄다, 미국과 함께 중국을 통제한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분명히 어떤 미국하고 편먹고 중국이랑 싸우자 이 분위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이쪽에 석유 수송로예요. 이게 석유 수송로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항행 자유의 항행의 자유. 이거는 국제법상의 원칙이에요.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